네, 전기란 무엇인가 4회차랑 5회차 이번에는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나왔던 내용은 이제 절연체와 유전체에 대해서 먼저 나왔는데요. 절연체와 유전체에 대해서 먼저 나왔습니다. 공통점으로는 절연체와 유전체는 재료가 동일하죠. 예를 들어서 종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절연체로도 사용될 수가 있고 유전체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공통점을 굳이 찾자면은 재료가 동일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유전율이냐 절연율 뭐 이런 거에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차이점으로는 사용 목적과 같은 자극에도 다른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절연체와 유전체가 다르게 반응한다라는 모습이죠. 여기서 보면 이거는 유전체고 이 끄트머리 부분은 보면 절연체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자극을 줘도 절연체랑 유전체는 다른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연체는 결국은 전기적으로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통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절연체이고, 유전체는 전기를 끌어오도록 매개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즉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들을 뜻하는 거죠. 이거는 같은 말로는 전하를 끌어오도록 매개하는 물질이라 표현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이렇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양성자 4개와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원소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인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이렇게 딸려오는 현상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딸려오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변위라고 표현을 하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딸려온다, 이렇게 해서 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기의 쌍극자가 이루어진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 쌍극자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우리는 분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스터의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피스터의 내부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스터 내부는 결국은 이러한 전기 쌍극자들이 모여 있다는 게 이제 커피스터의 본질이죠. 네, 커피스터의 본질이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이다시피 전기적으로 중성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마이너스와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을 띠고 있는 모습이 있고, 결국 같은 모습을 보자면은 이렇게 표면에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끄트머리에 플러스들이 모여있고 끄트머리에 마이너스들이 모여있다 보니 이쪽으로는 플러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 플러스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커피스터의 메커니즘이고, 이거는 유전체로서의 유전체의 물질들을 활용하여서 이런 식으로 커피스터들이 정하를 이렇게 끌어모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체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전체는 절연체랑 재료적으로 측면이 동일합니다. 근데도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죠. 결국 유전체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면 안 되는데 절연체의 의미를 띌 때는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치가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충전 전류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서 전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은, 전류는 일단 사전적인 의미는 도체 내 자유전자의 이동입니다. 이런 도체가 있으면은 이 내에서 전하가 움직이는 것이 전류이죠. 이 움직임이 전류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수식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류는 시간의 변화분의 자유전자의 움직임을 이제 우리는 전류라고 하고, 이것이 전하의 움직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말했던 이유가 핵심은 이겁니다. 전하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변이를 할 때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하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원래 기존에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전하가 움직였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전류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전류 중에서도 변이 전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커피스터를 회로도로 구성을 해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스위치를 닫게 되면은 전류가 흐릅니다. 변이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변이 전류가 흐르는데 다 이게 붙고 나면은 결국 커피스터 위에 보면은 이 커피스터처럼 이렇게 다 붙고 나면은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안 흐르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로써 그 변위에 의한 전압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다 붙고 나면은 여기에 다 붙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전류의 흐름은 발생하지 않고 기존의 전압과 똑같은 전위를 가지게 되죠. 왜냐하면 변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전압과 똑같은 전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식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것은 전압의 변화를 통해서 전류를 알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전압이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전압의 변화분에 의해서 전류가 결정되고, 전압의 변화가 끝나는 순간 변이 전류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커피스탄스 유전율이나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좀 더 작용이 되거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스위치를 만약에 오픈하게 된다면은, 여기 있는 붙었던 변화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역변이를 하게 될 것이고, 반대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원래 붙게 되면서 이때 전류가 흐르죠. 이때 전류의 흐름을 우리는 역변이 전류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변이가, 역변이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전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도 똑같이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커피스터의 전류는 구속 전하의 변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전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구속 전하들이 변이에 의해서 전기 쌍극자가 되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전류들을 이제 커피스터 전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보면은 누설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는 것은 아주 이상적인 커피스터라면은 우리는 누설 전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누설 전류가 발생이 되고, 이거는 변이 전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누설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전압과 동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이 전류는 이러한 사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일반 전압과 9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나중에 볼 일이 있다면은 이제 커피스터의 전류와 누설 전류를 알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위상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혹시 틀린 점이나 문제되는 점 있으면은 코멘트 주시면은 바로 피드백을 해서 다음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고,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나 더 말씀 주실 부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